국토부가 양산 어곡동을 새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민 의견이 무시된 채 진행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통영의 중형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의 두 번째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등록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봄철 남해안의 대표 보양식인 도다리 쑥국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공단에 둘러싸여 먼지나 소음으로 피해를 받다 전국 최초로 부지를 옮긴 양산 어곡초등학교 기억하실 겁니다. 지역 채널에서도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최근 국토부가 이 일대 주변을 새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민 의견이 무시된 채 정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서가 올라가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불산 끝자락에 위치한 양산 어곡동 계곡입니다. 1등급 자연녹지로 둘러싸인 이곳에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이곳 어곡동 계곡이 용선 일반 산업단지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이미 주변으로 4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섰지만 양산시가 그동안 정부에 수차례 산업단지 신청을 해온 끝에 국토교통부가 지정 계획에 포함시킨 겁니다. 용선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설 이 어곡동 일대에는 이미 저렇게 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앞으로 더 극심해질 미세먼지와 소음을 걱정합니다. 그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이 사업 부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사실상 그 사업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양산시 학교, 그다음 지역 주민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문제입니다. 산단 부지와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한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들이 먹고 자는 학교가 이미 공단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산단이 들어선다면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중에 생기는 발파, 거기에 따른 그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큰 피해죠. 직접적인 피해죠. 지금 현재 새롭게 허가 나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 공해 문제로 전국 처음으로 학교 부지를 옮긴 어곡초등학교는 오히려 개발 예정 부지와 가까워졌습니다. 주민들은 생존권이 침해받는다는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경남도가 주민 의견을 빼놓고 국토부에 산단 지정 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단 지정 때마다 발생하는 일상적인 민원이라는 이유입니다. 국토부에다가 그 서류 넘기실 때 언론 보도 동향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혹시 빠진 상태로 이첩이 됐나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은 게 산업단지 17개 산업단지를 이제 신청하면서 예, 그 기본적인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개발 허가권을 갖고 있는 양산시는 아직 개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주민 민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단 당장에 뭐 접수되거나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정 계획만 우리가 제출을 한 거지. 이미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단순 민원으로 치부한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송국혜입니다. 통영의 중형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 지난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진됐던 매각이 또 무산됐습니다. 장보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성동조선 되살아나는 길이 참 멉니다. 네. 이 참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데 매각만이 답이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인수 대상자 선정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다시 실패를 했는데요. 이번 매각 불말 문제는 인수자금 조달 때문입니다.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세 곳에 대해서 이 인수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법원의 청도조상 해안 매각 추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중형 조선소인 성동조선은 전체 194만 제곱미터 규모 야드에 배 32척이 건조가 가능한 큰 규모로 전체 매각이 굉장히 커서 그 첫 매각 당시에 인수 협상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죠. 이후에 재매각을 추진하면서 1, 2, 3야드 전체 매각이 아닌 1야드와 2야드 잔여 부지 40% 정도만 매각을 하거나 또 2야드 매각과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분할 매각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번 매각 당시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국내 투자자와 컨소시엄 형태인 싱가포르계 한 펀드가 염두에 뒀었는데 여기서 이행 보증금 납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매각 결정을 앞두고 계약금을 내지 않아서 매각이 전면 무산된 거죠. 그 절차나 과정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각 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선소가 계속 멈춰 있는 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적절한 매각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3차에 다시 한번 매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매각 시기가 갈수록 늦춰지다 보니까 스토킹 호스라는 방식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스토킹 호스는요, 사전에 미리 우선 협상 대상자를 확보한 뒤에 매각을 진행하는 건데요. 만약에 경매가 무산이 되면 이 협상 대상자에게 먼저 매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무산될 수 있는 염려를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은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 후보군이 한 곳 정도는 있다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매각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조선소의 재가동이 100%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 합의로 2020년까지 무급휴직 중이고 또 수주가 없었던 성동조선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시 재개가 된다 해도 배를 수리만 하는 조선소나 블록 공장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동조선 채권단은 올 상반기를 넘길 경우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악의 상황으로 6월을 넘길 경우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노사 갈등도 또 극심했고 이제는 매각 문제까지 겹치면서 많이들 지쳤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수 불발에 대한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네, 제가 노조 측과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즉 3월쯤에 노조 매각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기다려봐야 된다 하면서도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생협약식을 맺으면서 이 경남도의 지원을 좀 기대했었는데 이조차도 좀 원활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불안하죠. 심리적 불안감이. 걱정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지금 휴직 기간들이 계속 이제 길어지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성동조선을 경남도 차원에서 뭔가 좀 지원하기로 확약을 한 건데 도지사가 저러는 바람에 구속되는 바람에 아무것도 지금 진척이 없는 우리도 굉장히 지금 답답한 이런 상황이죠. 권한 대행 체제에서는 사실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좀 답답합니다. 많이. 네, 모쪼록 근로자들의 불안감도 조금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최근 조선업계 동향을 짚어보니 이 성동조선해양 외에도 중형조선소가 살아남기가 더욱 어렵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최근에 조선업이 다시 부활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 많이 접하셨죠. 근데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이 대형조선소 빅3로 알려진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상황이고 사실 성동조선해양과 같은 중형조선소는 더 작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성동조선과 대선조선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 STS조선도 이 회생 절차가 한진중공업도 경영 정상화 추진 중입니다.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선조선은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으로
앞으로 인수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 중형조선소 업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형조선소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조선소 간의 외형을 좀 합친다는 건데 STX조선과 대선조선, 대한조선 세 곳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편에 성동조선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보다 더 작은 규모, 즉 중형 조선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리만 많은 소형 조선소로 좀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계 개편과 변화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조선 경기가 살아나면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러한 중형조선소의 설 자리도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성동조선은 3월에 다시 한번 매각이 진행되니까 제대로 된 인수자가 좀 나타나서 성동조선의 회생에도 날개를 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열리는데요. 26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들이 들어섭니다. 직원들은 서류에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경남에서는 172개의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동시에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등록한 조합장 후보들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후보자를 돕다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 공보나 벽보, 어깨띠, 명함배부, 전화 문자 메시지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차리고 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조합장 선거 24시간 단속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봄철 남해안의 대표 보양식인 도다리 쑥국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도다리와 향긋한 쑥이 어우러져 봄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남해안 청정해역인 통영 앞바다에서 어선들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물 위로 어른 손바닥보다 큰 도다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자미가 생선인 도다리는 이맘때부터 오는 5월까지 가장 맛이 좋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5%가량 어획량이 늘면서 모처럼 어민들도 신바람이 났습니다. 조류가 이 평행선은 좋기 때문에 남해안 도다리가 맛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 가도 아기하고 도다리는 최고 남해안 게 맛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쑥 뜯기에 한창입니다. 겨울 추위를 견디고 해풍을 맞고 자란 쑥은 짙은 향과 아삭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도다리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식재료로 알려지면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영쑥은 해풍을 맞아서 섬유질 많고 향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굴쑥하고 도다리 쑥국 요즘 제철이 좋아요. 제철을 맞은 쑥과 도다리를 넣어 끓여낸 도다리 쑥국은 그 맛이 일품입니다. 입안 가득 담백하고 향긋한 도다리 쑥국이 미식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도다리도 먹어보니까 쑥하고 도다리하고 고합이 맞으니까 맛있네요. 봄 기운을 듬뿍 담은 도다리 쑥국. 멀게만 느껴졌던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 낮 최고 기온이 15도, 16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한풀 꺾이고 기온이 포근해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조로운 거리에는 화려한 색감의 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양묘장의 꽃들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현장에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 꽃들이 가득 들어찬 기장군 고촌 양묘장. 부산 각 지역에서 꽃을 가지러 온 작업자들이 만개한 꽃을 트럭에 싣느라 분주합니다. 봄을 맞아 겨우내 애지중지 키워낸 꽃들의 출하가 시작된 겁니다. 오는 3월이면 도로변의 화단과 공공기관의 청사,
공원 등 부산 곳곳에 봄향기가 가득 찰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종부터 시작해서 어린 묘목부터 시작해서 생산을 한 거거든요. 데이지, 펜지, 금사나 세 종류 한 약 4개월 가량 생산을 했었고 약 15만 본 정도 출하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 주변으로는 산수유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노랗게 물든 모습입니다. 이처럼 부산 곳곳의 거리에도 봄 기운이 깃들고 있습니다. 성격 급한 매화도 일찌감치 진분홍빛 하얀빛 꽃을 피워 화사한 자태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봄의 전령사 개나리와 진달래는 평년보다 조금 빠른 3월 20일 무렵 피어나 3월 19일쯤이면 가장 화려한 모습을 뽐낼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 역시 평년보다 빠른 3월 24일 개화를 시작해 4월 초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메마른 겨울의 끝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6년) 전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상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원회 대표와 의료 전문가, 변호사 등 16명으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당시 도지사가 취임 2개월여 만에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결정하고 발표한 지 6년 되는 날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강제폐업 과정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진상조사위는 폐업 논의와 결정, 집행 과정 등의 실체를 밝혀 도민에게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에서 영무원 폭행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인제대역 대합실에서 한 취객이 영업 종료 후 나가라는 영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 상당의 신체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전철 측은 역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할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창녕 개성고분군이 경남 기념물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됐습니다. 개성고분군은 5에서 7세기의 대규모 고총고분군으로 1917년 처음 고분 분포도가 작성되면서 알려졌으며 1974년 경남도 기념물 제3호로 지정 관리돼 왔습니다. 현재까지 개성고분군에 대해 총 5번의 발굴 조사가 진행됐고 출토 유물은 금동관 조각과 금제 귀걸이, 은제 허리띠와 발걸이 등입니다. 개성고분군은 20m 이상의 큰 무덤들이 5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돼 비화 가야의 성립과 전개, 신라로 이행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리어카를 만들어 성산 사회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리어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학생과 한화 임직원들의 재능 나눔 활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리어카에는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의 신체 특성에 맞춰 경량화와 안전 경광 등 특수 브레이크가 장착됐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사랑의 리어카를 만들어 관내 노인과 장애인 300여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연구단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단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입 전형 구조 개편은 수시와 정시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있다며 통합 전형을 운영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입 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이 모두 끝난 후 실시하고 수능은 선발의 변별 도구가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 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학 선발 결과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의 대입제도 개선연구단은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는 2차 연구를 한 뒤 올해 하반기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오는 4월까지 경남 교육콜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268-1004번의 경남 교육콜센터에서는 누구나 경남 교육에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고 학교 폭력 등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업무 담당자와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경남 교육콜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5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해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백인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는 김해 문화도시 사업단은 2월 중순부터 김해 권역별 토론회를 열었고 이 의견들을 모아 백인 토론회의 의제로 설정한 뒤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들은 김해 문화도시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백인 토론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해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인제대학교 약대생 28명이 전원 합격했습니다. 2011년 경남 최초로 설립된 인제대 약학대학은 지금까지 약사 151명을 배출했습니다. 한편 이번 약사 국가시험은 응시자 2,106명 중 1,896명이 합격했습니다. 의령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방문교육 사업을 진행합니다. 방문교육 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 등 지도사가 가정에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입니다. 교육은 여성 결혼 이민자와 만 3세에서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해서이며 주 2회 2시간씩 진행됩니다. 공설 장례식장을 짓기 위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공설 장례식장은 함안 하늘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분향실과 안치실, 연결식장과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함안군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쯤 공사 발주를 시작해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에서 추진한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전국 기초광역지자체장의 문화정책 공약 2,055건에 대해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문화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허 시장의 공약 중 가야 역사와 관련된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국립가야 역사문화센터 유치 등과 화포천 습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정책 20여 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은 경상북도와 전북 전주시가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김해시를 비롯해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군산시와 정선군에서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비교적 온화한 하루였지만 미세먼지와 더불어 초미세먼지까지 나쁨 단계에 오르며 바깥 활동하기에는 좋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 체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7일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 밤부터는 점차 흐려져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미세먼지도 씻겨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치고 3일절인 금요일에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에서도 점차 흐려져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머무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환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세차는 미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헬로 경남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남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